네, 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의 이기택입니다. 부진한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선반영된 주가들이 눌려있다, 싸다라는 느낌에 결국엔 반등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적 발표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4분기와 내년도를 봤을 때 더더욱 좋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으로 주식을 담아야 될 그럴 시기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엑세스바이오를 말씀드리는데요. 엑세스바이오 신제품의 효과 내년도에 톡톡히 거둘 것으로 보여집니다. 3분기 실적 부진했지만 그 이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아직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찾으신다면 지금 현명한 투자를 하기에 딱 적합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박광입니다. 자, SK이노베이션과 정유 3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자가운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주유소 가시면은 기름값이 왜 이렇게 싸졌지라고 이제 몸으로 체감할 정도로 유가가 많이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정유 3사들의 매출 구조는 유가가 높아져야지만 당연히 매출이 높아지면서 영업이익도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죠. 자,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로 정유 3사, S-오일, SK이노베이션, GS, 정유 3사가 모두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주가를 좀 보여줬는데, 자, 유가 반등 없이 단순 수급으로만 올라가고 있는 이 정유 3사들의 주가, 진정한 턴어라운드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니케이 비즈니스에서 에릭 슈미트 회장을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질문에서 보게 되면 구글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에릭 슈미트 의장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구글의 지금 웹 트래픽이 지금 모바일 트래픽이 웹 트래픽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광고에 대한 수익은 웹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이 모바일 웹 광고에 대한 수익을 모바일로 어떻게 돌릴 것이냐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이다, 당면한 과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바일 광고 시장에 대한 쪽이 커질수록 국내에 있는 모바일 랩사, 나스미디어에 대한 성장성은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6.71% 하락한 45,9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가가 급락한 이유는 디램 가격 약세로 실적 악화 우려감 때문인데요. 또 오늘 외국인관 기관이 양매도로 주가가 급락을 맞게 됐습니다. 주로 외국계 증권사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 급락을 맞게 됐습니다. 네, 요즘에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네. 동네 도찐개찐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그렇게 큰 차이를 구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 원인 어디 있다라고 보십니까? 돌아가면서 네. 계속해서 뭐 어느 한쪽에서 왜 물이 터지는 그러니까 물이 터지는 현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어느 한쪽에서 두들겨 맞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일단 수급이 그 정도로 탄탄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현상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장에 확신이 없고 어느 한쪽에서 악재가 조금이라도 비춰지면 그 종목은 일단 팔고 보자, 그런 투자 심리 위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갑론을박 이야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SK 하이닉스 4분기서부터 턴어라운드 하면서 결국엔 내년도 상반기에 올라올 것이다. 어느 한쪽에서는 애플이 계속해서 막아줬기 때문에 후실적을 보였는데 애플에서 결국에는 모바일 랜드가 모바일 디램이 많이 판매가 안 되면서 결국에는 애플이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SK하이닉스도 큰 성적을 못 거둘 것이다. 그런 전망이 계속해서 상충되면서 오늘은 후자 쪽이 강했던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그러면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러면은 뭐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이십니까? 이제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디램 가격이 하락 우려라는 것은 이제 뭐 수요가 줄어들거나 공급이 많아지면 이제 하락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만 쪽에 이제 반도체 회사인데 그 이노테라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노테라나 나냐라는 두 회사가 있는데 이 사업 구조가 SK 하이닉스랑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두 회사 모두 디램을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 주가는 안 빠졌어요, 별로. 견조한 흐름인데 단순히 디램 가격 하락 때문에 어떤 SK 하이닉스가 빠졌다라는 거는 그 점에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고, 앞서서 이 이사님이 설명했던 애플 쪽 아니면은 그래서 요즘 사실 대형주가 이제 코스닥의 어떤 개별주처럼 이제 하락이나 상승이 나오는데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글쎄요, 저는 이제 뭐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일단 한번 좀
팔고 가는 좀 챙기고 가는 그런 구간이 오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연전히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뭐 SK하이닉스 뭐 반도체 가격이 빠졌다 이거보다도 이제 뭐 고정거래 가격이 빠졌죠. 11월 상반월 고정거래 가격이 좀 한 3% 정도 빠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우리 9월달, 10월달 지표를 좀 수출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월달 수출 물량 동향에 대한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 9월달에도 역시 반도체 판매 품목에서 증가율을 보게 되면 지금 그 색상을 했던 것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증가가 역시 나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컴퓨터 부품 품목이라는 게 지금 중국으로 수출된 대중 수출 품목에서 보게 되면은 이 컴퓨터에 대한 쪽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지금 SSD거든요. 이게 10월 달도 한번 수입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10월 달 수출입 동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컴퓨터에 대한 항목이 나왔는데 저것이 바로 지금 SSD에 대한 항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에서 수출로 증가하는 품목에 대한 쪽은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 중국의 지금 서버 시장에 대한 쪽이 아주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게 되면 10기가, 20기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1테라, 2테라, 10테라 막 36테라까지 막 주고 있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시장이 폭발하고 있다. 이 새로운 시장에 대한 것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 긍정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이제 반도체 시장이 두 가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인데 전체 시장의 파이를 놓고 봤을 때는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전체 시장에서 한 25%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시스템 반도체 시장인데 하이닉스가 올해 1, 2분기 때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또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한 게 또 투자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부분도 조금 SK 하이닉스의 긴 성장성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좋지만 단기적인 어떤 투자에 의한 어떤 뭐 영업이익 하락 같은 경우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양매도하는 모습 보였잖아요. 근데 이런 게 공매도의 뭐 색깔도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기업에 문제가 있는 건지. 예, 일단 내일 대차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지 공매도의 성격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겠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내일장 전에 대차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공매도 성격도 분명히 있겠죠. 중요한 건 공매도 했다라고 해서 주가가 빠졌다. 그거는 사실 큰 흐름에 봐서 맞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회사가 좋아지고 산업 현황이 좋아지는데 공매도 세력이 이긴 경우는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그리고 특히 외국인 매도가 네. 오늘 좀 우려스러운 부분 정도로 왔는데 긴 사이클을 긴 호흡을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 외국인이 언제서부터 러브콜을 불렀냐라고 봤을 때 화재 사건 이후서부터 러브콜을 부른 거거든요. 결국에는 예전에 태국에 하드디스크 생산 기지가 많았을 때 태국에서 홍수가 났을 때 결국엔 외국인들은 하드디스크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벌었던 학습 효과가 SK 하이닉스 화재 사건으로 해서 결국에는 반도체 디램 가격이 고정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봤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화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우려감 때문에 팔았을 경우에 외국인들은 대려 상당히 많은 큰 규모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진전돼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목에 찼다라는 느낌이 받은 그런 게 나오기 시작했던 게 사실 비비율이 아니었나. 저번에도 네. 한번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북투빌이라고 해서 네. 수주와 공급에 대한 그러니까 수주와 공급에 대해서 1위였을 때 $100 수주하고 $100 판매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5월 달까지는 1.1로 상당히 좋게 네. 양호하게 나왔어요. 그때 주가까지만 하더라도 5만 원 돌파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봤는데 그 뒤로 북투빌 비비율이 매달 20일 정도에 나오는데 그게 저번 달치를 매달 20일 약간 후행성은 있지만 이번 주는 주가 요번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자 했던 박근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번에 1을 넘는지 그게 바닥을 형성할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유념해서 보시길 바라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면 지금 이제 공매도 때문에 혹시 SK 하이닉스 주가가 빠졌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공매도는 증권거래법상 업팅 룰이라고 그래서 밑으로 던져서 팔지는 못하거든요. 위에서 이제 대기해 놓은 상태에서 팔아야 되는데 공매도 때문에 뭐 주가가 이렇게 빠질 리는 사실 없죠. 만약 공매도 때문이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SK 하이닉스 그러면은 뭐 이기태 이사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예, 저는 박스권으로 이제 봐야 되는 박스권으로 봐야 된다. 박스권으로 봐야 예.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개선됐던 그런 지표들이 나왔을 때는 사실 저도 그때도 네네. 아시겠지만 롱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렸었고 그게 어느 순간 꺾일 때 이제 좀 조심해야 될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을 깨고 내려왔거든요. 이번에 96을 발표했기 때문에 네. 1.2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서 반등을 보여주면 롱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순간이었는데 1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하는 게 비비율이 1을 넘어섰다라는 경우가 나오면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보이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또 네. 좀 더 루즈한 그러니까 밑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옆으로 기는 모습만 나오더라도 일단 박스권 하단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박근호 대표님은 긍정적이십니까? SK 그래서 하이닉스? 저는 이제 뭐 중간적인 입장인데 네.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수급을 보면 거의 2년 동안 샀거든요. 2년 동안 사다가 오늘 가장 큰 매물이 나왔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미 10월 중순서부터 이제 매도로 전환이 됐는데 그래서 큰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조금은 더 윗방향을 좀 열어둘 필요성이 네. 있다라고 보지만 오늘의 매도의 어떤 그 강도를 봤을 때는 가긴 가더라도 쉽게 가진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네, 좀, 네. 알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일단은 당분간 고전은 조금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표님은 좀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이기택 이사님은 비비율을 좀 더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핫종목 검색은 여기까지였습니다.